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 인성 교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입니다. 문화입니다. 다문화 사회. 학습 주제입니다. 다문화 가정, 문화 다양성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의미 알아보기.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 가정, 기타 이주민 가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각 가정의 정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제 결혼 가정이란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쪽이 한국인이며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 가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아가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하여 살아가는 가정을 외국인 근로가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이주민 가정은 해외 유학생이나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차별 없는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제6조 제2항 유엔 아동권리협약 2003년 1월에 공포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한인 자녀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습니다. 아울러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아동의 권리를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외국인 근로자 아동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받을 권리,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문화 다양성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봅시다. 한국은 멸종 위기 국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통계청의 자료를 같이 볼게요. 사상 첫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고 해요. 다음 도표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인구 성장률 꺾으선 그래프는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 콜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로 인한 멸종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문화 사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계속 줄기만 한다면 경제활동 인구도 동시에 줄게 되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 불황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한국인의 자연인구 소멸과 외국인의 체류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당연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문화적 충돌을 막고 함께 이해하고 배려하며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문화 다양성이라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문화 다양성은 무엇일까요? 문화 다양성이란 차이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즐길 줄 아는 수용의 마음과 태도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다양함이 공존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풍요로워집니다. 문화 다양성 왜 필요한 걸까요? 먼저 문화 다양성을 보호, 증진, 유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에게도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문화 다양성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색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함께하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다양성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개인의 열린 시각을 키우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문화 발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외를 여행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다양하게 공존하는 것이 훨씬 이로운 것이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화들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생겼군요. 같이 알아볼까요? 세 번째 활동입니다. 다문화입니다. 문화입니다.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문화와 민족이 존재할까요?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는
230여 개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는 6,800여 개 민족은 7,900여 민족이 있다고 해요. 이 중에서 대한민국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문화와 민족이 존재한다니 신기하지요? 선생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첫 번째로 설명해 줄 문화는 베트남의 문화입니다. 베트남은 맛있는 쌀국수, 베트남어로 폿라고 하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선생님도 특유의 깔끔한 뒷맛 때문에 베트남 음식을 좋아한답니다. 베트남의 의생활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베트남은 날씨가 덥고 햇빛이 강한 편이라 농라라는 고깔 같은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긴 소매 옷을 입어요. 다음은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즈베키스탄은 양꼬치 요리인 샤슬릭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슬람교도가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대신 양고기와 소고기를 많이 먹어요.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샤슬릭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맛볼 수 없는 신기한 요리였어요. 맛이 있어서 2번 놀랐답니다.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랬군요. 샤슬릭 선생님은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맛이 궁금하네요. 다음은 중국의 문화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식탁으로 불릴 만큼 음식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또한 2021년 기준 세계 인구수 1위이며 한족, 위구르족 등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요.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는 만큼 음식의 재료도 다양하고 요리법도 지역마다 아주 다양해요. 다음은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은 인스턴트 라면을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섬나라인 탓에 수산물을 많이 먹어요. 저는 인스턴트 라면을 좋아해요.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었다니 신기해요. 라면 요리는 원래 중화소바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전해졌어요. 즉 라면의 원조는 중국에서 개발이 된 것이죠. 일본은 중화소바를 발전시켜서 어디서든 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었답니다.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지진이 잦고 온천이 지역 곳곳에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더 알아보고 싶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나라마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만큼 문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사법을 떠올려봐요. 우리나라는 손을 흔들거나 상체를 굽히며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가볍게 얼굴을 맞대기도 하고 포옹을 하기도 하고 손에 뽀뽀를 하기도 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세계 각국의 인사 방법을 본다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앞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 봅시다. 문화 다양성은 지구촌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다문화 가족의 의미와 문화 다양성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